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행정행위의 실효, 그리고 단계적 행정행위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행정행위는 다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행정행위의 취소. 이 행정행위 취소, 철회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행정기본법 안 21조, 22조에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재 66페이지, 67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은 그동안의 판례를 정리한 이론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론상으로 정리된 판례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행정기본법 안 21조, 22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권자입니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권자입니다. 감독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보면은 감독청인 위임청이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 취소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취소로 인해서 달성되는 이익과 취소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익이 박탈되는 부분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 즉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시에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상 청문 절차나 공청회 규정이 있으면은 이러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는 그것으로 공청회 규정으로 혹은 청문 절차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는 침익적 행위가 되므로 이것은 장래의 효력만 가지게 됩니다. 행정행위를 취소했는데 그 취소한 것을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는가? 이른바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 부분이 있는데요.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의 수익적 행위, 즉 원처분의 효과가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급부처분의 직권 취소와 환수처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잘못 지급된 보상금 혹은 연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환수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은 환수처분을 해야 됩니다. 급부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고 해서 바로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급부처분 취소가 적법하다고 해서 환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부처분의 직권 취소와 환수처분은 별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행정행위의 철회입니다. 취소의 경우는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고,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성립한 후에 근거법령의 변경, 사실관계의 변경,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 장래에 한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로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행정행위는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 장래에 한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철회권자는 처분청만 가지게 됩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 관청이 철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회는 일부만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위반했음에도 전부 철회한 것은 재량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회 사유와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복소의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취소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운전면허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와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이런 것들이 원동기 자동차 운전면허 같이 있는 경우에 전부 취소될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면허를 받은 그 사람 특정인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철회라고 불려진 게 맞죠. 그러나 판례는 취소 철회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효라는 개념인데요. 유효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으로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행위 대상이 없어지거나 해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 중 종기가 도래하거나 행정행위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혹은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행위 자체가 효력이 아주 상실되어 버리는 겁니다. 실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행정기본법안 21조와 22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21조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1항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는 원래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장래에 향해서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철회의 개념인데 대신에 철회를 쓸 수 없는 이유가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2항 행정청은 1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22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1항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과 코어너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호 법령의 변경 또는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호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건 판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법조문화 시킨 것입니다. 그죠? 2항 행정청은 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계적 행정행위입니다. 단계적 행정행위는 많은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의 본처분의 가부에 대한 예측성, 오랜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일부 공사를 미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규제와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본처분을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예측성, 미리 공사할 필요, 기술의 발전 이런 걸 고려할 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본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약, 가행정행위, 감정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사전결정, 부분허가 이런 개념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확약 보겠습니다. 확약은 행정행위의 발령 혹은 불발령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공무원 임명 내정, 내인가, 내허가, 자진신고자의 세율이나 약속, 무허가 건물 자진 철거자에 대한 입주권 부여 약속,
주민에 대한 개발 사업 약속, 업권 면허 전 우선순위 결정, 증권업 예비 인허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확약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 확약은 판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공정력, 불가정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력은 취소 철회가 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확약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불가정력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툴 수 없다는 건데 그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따로 법적 근거가 없어도 확약의 권한까지 있습니다. 이 확약의 효력은 확약의 내용으로 이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확약 내용의 이행 청구권이 인정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확약 이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다면은, 그리고 유효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면 확약은 실효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확약은 굉장히 많이 현실적으로 현대적 행정에 있어서는 본처분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정, 내인가, 내허가, 약속, 예비 인허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안 34조에서 따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안 34조를 보겠습니다. 34조 확약 1항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확약입니다. 확약은 해당 상대방에게 문서로 해야 한다. 2항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해서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항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확약이 기속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확약은 확약 내용의 이행 청구권이 인정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확약이 기속되지 않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이미 판례가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죠. 4항 행정청은 확약이 사망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적 행정행위 하나가 가행정행위입니다. 잠정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계속적 심사를 전제로 잠정적으로 일부를 확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행위입니다.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잠정적 직위 해제, 자발적 신고 후 잠정적 세액 결정, 수입 신고 후 잠정적 세액 결정, 환경영향조사서 제출 조건으로 샘물 개발을 가허가해 주는 것, 이것이 가행정행위입니다. 이것은 본 행정행위가 있으면은 가행정행위는 대체되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가행정행위 자체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 도중에 본행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소변경을 통해서 본행정행위로 청구 취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가행정행위가 있은 후에 수익적 행정행위인 본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전결정입니다. 사전결정 교재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종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판단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건축법 10조 1항의 사전결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전 사업계획 적정 통보, 이것은 이미 판례로 많이 봤죠. 항공사업법 16조의 운수권 배분 처분, 원자력 안전법상의 사전 부지 승인,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전결정의 효력은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학설이 있고, 또 어떤 학설은 신뢰보호적 이익을 인정하자는 학설이 있습니다. 판례는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결정 시 재량권을 행사했더라도 최종 처분 시
다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행정행위가 있게 되면은 사전결정은 그 행정행위에 흡수됩니다. 부분 허가는 복잡한 사업과 이에 대한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 등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여러 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 지어진 순서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분할 사용 혹은 동별 사용 검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분 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전체적인 허가에 대한 긍정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수준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계적 행정행위가 이렇게 확약,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의 개념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에 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확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